코인 투자를 해라 너도. 그러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. 근데 이게 예상대로 다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. 코인 투자를 했지만 실패했어요. 코인으로 손실본 금액이 이미 1억 3천을 육박하는 상황이었어요. 전체 채무액은 2억 6천이었고, 그래서 결론은 2억 6천 중에서 개시 결정이면 압류가 안 되잖아요, 선생님. 모든 게 압류가 안 된다고, 이 사람 재산은. 그러니까 개인회생하는 건데. 대표님,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투자 실패해서 회생한 사례 중에 잘된 케이스가 있을까요? 아, 많죠. 많은데 우선 얼른 생각나는 거는 울산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젊은 부부였어.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. 내 집 마련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주변에서 그때 막 한참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있어가지고 코인 투자를 해라 너도. 그러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. 여기에서 만족할 거냐,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신 분이야. 처음에는 3천만 원 정도 코인 투자를 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사람이 예상대로 다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. 코인 투자를 했지만 실패했어요. 그럼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, 이 사람이 막 욕심을 부린 거지.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코인을 어떻게 막 투자를 해가지고 잠깐 잘 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투자 실패를 한 거야.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사건을 맡길 때에는 코인으로 손실본 금액이 이미 1억 3천을 육박하는 상황이었어요. 전체 채무액은 2억 6천이었고,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한참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, 변제금 원래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사람이 버는 수입, 세후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이렇게 정해지는데, 이분한테 고령의 어머니가 계셨고 또 이 사람이 집이 있었잖아. 근데 이 집을 처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월세를 부담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의뢰인의 가족에다가 추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고, 그 다음에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해서 한 달의 변제금을 최소화해가지고 변제금을 전체 채무액에서 절반만 변제하는 걸로.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500만 원. 원래 일반적으로 500만 원 정도 벌면 변제금이 35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우리가 350만 원씩 내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야, 이분이.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내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가지고 생계비를 막 주장을 한 거예요. 1인 가구 생계비에다가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한다라고 하는 추가 생계비,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주거비, 교육비, 의료비거든요. 그 중에서 이분은 주거비, 내가 살고 있는 월세를 기본 생계비 안에서는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추가 생계비 주장을 했고, 추가 생계비가 인정이 돼가지고 총 변제액을 줄일 수는 없고, 그래가지고 변제 기간은 60개월을 꽉 채우되 한 달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변제금을 꼭 눌러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 60개월 변제하는. 그래서 2억 6천 중에서 대략 절반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회생을 신청을 했고,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탕감도 받고 변제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결론은 2억 6천 중에서 1억 3천 변제, 1억 3천 탕감, 50% 탕감하는 걸로 의뢰인분을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. 부양가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?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였잖아.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, 그리고 재산이 없다 라고 하는 걸 다 소명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에서는 그 의뢰인의 형제관계도 다 확인을 해요. 어머니를 왜 그대 혼자만 모시냐, 다른 형제들도 있지 않느냐. 근데 다행히 이분은 다른 형제분은 안 계셨고, 어머니가 고령이셔가지고 따로 수입도 없으셨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셨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받아줄만 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, 요청받은 서류를 잘 제출해가지고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은 거지. 이거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? 응, 물어봐. 그럼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증명해요?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신다는 증거?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 집에 사는 거는 어머니도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야. 핸드폰으로 통신국 기지조를 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전화를 하잖아요. 그럼 우리 여기 대치동이잖아. 그러면은 전화한 지역이 이렇게 나와요. 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통화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집에서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계속 계시면서 전화 통화하면은 이게 다 표시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어떤 의뢰인분들은 이거는 회생법원이 알면 안 되는데 가짜로 관할을 만들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. 아침에, 점심에, 저녁에.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배달 알바를 막 하시는 분이고 그 집에 살고 있진 않아. 근데 그 근처 가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. 그렇게 하면 관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.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.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제금을 낮추는데 엄청 도움이 된단 말이야.
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거는 법원한테는 비밀이에요.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을 줄이려면 생계비를 잘 인정받는 게 좋겠네요. 라고. 그렇지. 버는 돈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내가 내야 되는 돈도 정해져 있는데 법원에서 3년 만에 내라라고 하면 같은 돈을 3년 만에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야. 예를 들어 가지고 출처 2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3년 36개월 만에 내면 한 달에 200씩을 내야 돼요. 근데 그렇게 내면 내가 생활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. 그럼 너무 힘들잖아. 그런 경우에 60개월로 나눠서 낼게요 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생계비를 늘려가지고 변제금을 12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면 120만 원 곱하기 60개월 해도 실손인데 똑같이 낼 수 있거든.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권자들한테도 크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단 말이야. 이유만 있다면.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지. 그래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씩 3년 내야 되는 사람이 120만 원씩 60개월 낼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거야. 아...